네, 자영업자가 힘들어서 이제는 그 위기가 예전에 조물주 위에 있었다는 이제 건물주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6월에 오면서 1분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1분기 평균에서 매출이 1,393만 원 정도가 됐고 중요한 건 이익이겠죠. 이익이 342만 원이라고 해서 사실 최저임금하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가는 비용이 훨씬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건데 1분기 자영업자들의 성적이라면 성적일까요? 상황을 보시고 평론가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아주 중요한 자료가 좀 나왔는데요. 네. 예, 한국 신용 데이터, 그렇죠. KCD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일단 1분기 이제 마치고 나니까 1분기 성적표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데이터 네. 분석 자료를 냈는데 일단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당 업장당 평균 매출은 한 4,179만 원 정도 네. 이제 집계가 됐고요. 매출이 사실은 전년 대비 12.9%. 그 거의 13%가 예, 줄었습니다. 이 네, 수치가 13%가 그러니까 빠진 전년 대비 거네요. 예. 12%면 크죠.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지출은 3,153만 원으로 이것도 전년 대비 13.4%가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출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일단은 네. 평균 이익으로 잡아보면 네.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요것도 전년 대비로 약 11.4%가 줄었죠.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매출이 주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도 지출을 줄고. 줄여가는 경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서 전체적인 소득까지 이익금까지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1,000만 원 분기니까 이걸 또 네. 나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눠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업장당 약 342만 원 정도 겨우 된 거다라는 이제 조사가 나온 건데 핵심은 전년 대비 10% 넘게 각각 볼륨이 줄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네. 예. 그 자영업자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들보다는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고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급쟁이들보다 좀 돈을 좀 2배는 벌어야 그래도 해볼 만한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뭐 최저임금이 조금 더 받는 수준이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 이상씩 다 빠졌다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업도 매출이나 이익이 10%씩 빠지면은 이건 또 경고등 드는 거잖아요. 그 자영업자 지금 현 상황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익이 그래도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다라고 네. 하면 뭐 보통 월급이 3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최저임금을 받아서 한 200만 원 받으신다라면 그럼 난 자영업자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익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단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것인지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다 주고 났을 때의 어떤 임금, 이익과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를 포함하고 제하고 났을 때의 이익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0만 원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는 어렵겠고 이게 평균치니까 전반적으로 빈입힌 부입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는데 줄 서는 집이 한 3집 있어요. 그 집은 뭐 거의 뭐 주말 같으면 뭐 한 열 몇 시간을 줄을 씁니다. 근데 열 몇 시간 동안 손님이 거의 없는 집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빈입힌 부입부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약간 수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10% 줄었다라는 것은 전기 대비 준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한 1% 남짓 이제 주는 건데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번에 1월서부터 3월까지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원래 이제 우리가 그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회식이 좀 많아지죠. 네. 연말 회식이 많아지는 상황들인데 그거 대비해서 한 10% 줄었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말에 회식을 많이 한 상태냐라고 본다라면 12월 달부터 회식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1분기 때 이 정도 줄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그냥 어려운 거냐
외생적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려워진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나온 수치를 봤는데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 누적돼 왔었던 이후에 자영업들이 꾸준히 유지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원래 자영업자분들은 2024년부터 약간의 서서히 회복세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외생 변수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일이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셈이죠. 충분히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정말 자영업하기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폐업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악순환을 또 갖고 오냐면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매출이 준 상태에서 네.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용 지출을 줄였거든요. 네. 비용 지출을 줄였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고용을 좀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원재료를 줄인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이게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돌고 돌아서 제가 자영업자면 네. 저 혼자 하다가 2명, 3명 고용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소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점점 줄어 축소 지향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가 나도 불황형 흑자가 있고 호황형 흑자가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약 대략 그래도 월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비용을 줄여서 나타났다라는 불황형 흑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분석 데이터들을 면밀히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익이 났네라는 부분들이지만 이 이익이 나는 추세라든지 구조를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전기하고 전년 동기를 조금 반대로 말했었던 걸 수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료를 놓고 조금 그나마 여기서 약간 긍정적인 면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2월이 그래도 연간 중에 제일 잘 되는 달 아니냐. 연말 대목이라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 4분기를 끼고 그 다음 넘어가는 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는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흐름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이걸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본다면 당연히 전분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충격보다는 이제 여기 내에서의 어떤 자료를 좀 보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작년 12월이 껴있는 그 분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 아마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12월 카드 소비량이 전달보다 적은 때가 처음이에요. 작년에 사실은 국내적으로 계엄 내란이라는 충격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4분기가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년 내 4분기가 좋고 그다음에 1분기가 전분기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작년 4분기가 역대급으로 사실은 처참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더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거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수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럴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수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뭐 계엄이 무서웠기보다는 사람들 모일 때 정치적으로 갈라지니까 우리 편과 이제 남의 편을 빨리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모이기가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다못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단순하게 뭐 우리가 분식을 파는 분들도 확실히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식도 많이 줄었고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저희 뭐 여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때 이후로 어려워졌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뭐 사업 소득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돈을 안 쓸까? 그 질문을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냥 지나간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어렵다는 연구 뉴스를 보시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중심적 구시점이 없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어떤 뭐 상황들 지금도 조금 약간의 갈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벌어졌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야 돼, 만나야 돼라는 부분들에 있어 뭐 결과론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의 내수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나타냈었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내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오늘 결정해서 내일 나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결정됐던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난다라면 원래 내수가 좀 확실히 많이 부진해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소비 형태가 좀 바뀐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이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그게 이제 수치로도 입증이 돼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자료에서 따왔는데 특히 외식 전업종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외식 전업종에서 전기 대비 마이너스 13.6이 나왔거든요. 그 순서를 따져보니까
술집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네. 안 만나고 못 만나고 만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술집 2차를 잘 안 가. 그렇죠. 술집에서 많이 빠졌고요. 예, 그리고 분식, 네. 베이커리, 디저트 등등등 해서 술, 외식 이쪽이 일단 직격탄을 많이 네. 받기 때문에 모이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이 사회적 분위기가 가라앉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숙박 여행 관련해서도 좀 많이 줄었던 걸로 나오는데 숙박 여행 관련해서도 11.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먹고 재밌게 여행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출을 확 줄였고 그 여파로 그 업을 영위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 이제 수치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요즘 하는 말로 시골 할매도 다 해외여행 간다. 예, 국내 여행이 없어졌어요. 예, 국내에서 어디 뭐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좀 비싸져 버려서 그 돈이면 얼마 전에 제주도가 이제 영구 용역을 했거든요. 일본 가는 게 더 싸다는 하도 말이 있어가지고 진짠지 했는데 하루 5만 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반응은 하루 5만 원 차이면 당연히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국내 여행이 메리트가 별로 없는 데서 또 예전보다 가격이 엄청 올라갔으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졌어요. 셋이서 밥을 먹어도 10몇만 원 나오는 거는 뭐 너무 흔한 일이라서 이럴 돈이면 모아놨다가 연휴 때 뭐 어디 밖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숙박 여행에 대해서는 10% 이상 여기는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숙박 지난번에도 한번 다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숙박이라든지 여행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특히 숙박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냥 주말에 드라이브를 좀 가끔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바람 쐬러 가는 거죠. 바람 쐬러 그냥 좀 다니다 보면 우리가 주요 관광지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가끔 여행들을 이제 국내를 다니다 보면 해외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는 우리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국내 같은 경우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진짜 많습니다. 많아지었어요.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많아질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네, 너무 비싸요.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 지면서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 저항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A라는 숙박업소가 거기서 가장 좋았는데 그 A라는 업소가 지금은 B, C가 생기면서 C가 제일 비싸고 제일 좋죠. 그러면 그전에는 A만 해도 만족스러웠는데 지금도 물론 A가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만족스러운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A에서 머문다라는 거하고 C에서 머문다라는 것에 괜히 뭐 우리는 그 뭐 명품 가방을 들었을 때 그 우쭐함 그런 어떤 차별성이 나오는 거 이거는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굳이 A만 갖고도 충분히 관광지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B, C가 사업으로서 오히려 A를 가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분위기를 나쁘게 느낀다라는 것은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뭐 통제하기 어려운 뭐 무임승차 문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흐름들은 이게 안 좋은 방향. 또 얘기한 것처럼 앞서 술집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문화가 사라진 부분들. 뭐 요즘 회식이 회식도 같이 기껏 회식해도 간단하게 그냥 목요일날 점심 먹고 뭐 점심 먹는 회식, 저녁 때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1차에서 끝나고 뭐 진짜 술 드실 소수만 가는 뭐 이런 회식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가는 뭐 이런 식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저녁에 술자리 물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같이 술 먹자는 얘기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인 분위기로 연관이 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요. 악순환이 한번 이 악순환 순환고리에 올라타기 시작하면은 그게 일단 계속 돌면서 악화를 계속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숙박 여행업의 지금 일단 그 감소를 우리가 지표로 확인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은 지방에는 이 숙박 여행업으로 사실은 지방 경제가 지탱되는 부분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준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붕괴되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여행이나 숙박업이나 이쪽에서 새로 투자된 건물들의 공동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상권도 붕괴되지만 부동산의 부실까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전체적으로 경제의 부실이 공동으로 오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또 타지거든요. 또 하나의 또 악순환의 고리도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살짝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자영업자분들이 일단 매출이 줄고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들어. 그럼 방법은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면 겁니다. 장사가 안 돼. 그러면 투자를 더 해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 개발도 하고 알바도 더 뽑아서 뭐 화려하게 이벤트도 해서 투자한 걸 이상으로 매출을 점핑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줄이자 근무 시간도 줄이고 알바도 자르고 뭐 이벤트 할 돈이 어딨냐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군살빼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번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선택했던 그 내용을 보면 수치로 보면 지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냈던 본인들이 지급했던 세금 계산서, 메이백, 또 현금 영수증, 카드 지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까도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셨을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몸을 사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시작된 이 불황의 이 터널, 그다음에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 이 분위기에서 그 침체를 맞은 자영업자 분들도 스스로 그걸 줄이기 때문에 악순환 고리를 역시 같이 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목격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못 버티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 또 서울 할 거 없이 자영업자들의 감소까지 이어지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자영업자분들이요. 작년 3월에 총 557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예전 통계에 비해서는요. 그 100만 단위 이상 지금 앞자리가 다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올해 3월 말로 따지면 556만으로 이미 또 연간 보면 많이 또 그래도 감소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도 버티다 못해 신규율이 들어오는 분보다 나가시는 분이 더 많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업황이 현재 지금 공동화의 악순환을 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자금들이 지방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여행, 숙박 뭐 이런 걸 텐데 그 최근에도 5월달에 연휴 있었잖아요. 예, 그때 한번 이제 국내 가격은 얼마인지 봤더니 제주도를 저희 세 식구가 가려고 하니까 145만 비행기가 145만 인당 37만 원씩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서 마지막에는 저기 상하이 갔다 7시간 기다렸다고 오는 비행기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작 그 숙박비는 제주도가 싸더라고요.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강릉 쪽은 어느 정도 봤더니 사실 좀 괜찮은 곳은 64만, 67만 정도 돼서 서울의 5성 호텔급 수준까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폭리다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새로 짓고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이게 남는 걸로 치면 거의 예전하고 오히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여행을 우리 안 간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연휴 때의 어떤 특수 상황. 저도 이제 9월 추석 때 어디 뭐 조금 집안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평상시에 비행기표에 한 2~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3배 정도. 뭐 그때 가서 뭐 나가서 좀 일을 좀 보고 오려고 했다가 결국은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직장인들은 그때가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보편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면 차라리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서 진정한 해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부분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또 어려워진 부분들 요거를 조금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뭐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이게 얼마만큼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것도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이 조사된 자료 이 표를 받아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커피 전문점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성을 좀 놓고 봤습니다. 이게 통계가 작성된 게 2018년인데 코로나 때도 계속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코로나 커피 전문점이라는 것은 창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형태의 가장 좋은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밖에서 집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풍향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풍향계에 있어서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들이 결국 커피를 안 사 먹는 것은 아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줄여도 뭐 커피를 의식적으로 줄여봤자 어차피 커피는 기호식품이니까 가격도 요즘은 굉장히 저렴한 뭐 커피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준다라는 것들을 보면 그만큼 서로 간의 경쟁. 그러니까 이제 포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증시 쪽에 이제 그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무가 매년 조금씩 자라잖아요. 근데 이 중력을 이기는 나무가 있다라면 벌써 우리가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나무가 자라는 속도를 보면 달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높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딱 일정 높이에서 이제 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게 경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선에 목에 차는 건데 더 이상의 이제 커피 전문점에 대한 포화 상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영업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우리가 소비를 안 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포화 상태까지 어떤 뭐 편의점이나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커피 전문점을 늘려서 스스로가 성장에 덫에 갇힌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카페는 너무 많기도 하죠. 편의점에서도 최근 보면 그렇죠. 그 커피 머신 보면은 스타벅스 쓰는 머신 똑같은 거 쓰면서 굉장히 퀄리티가 퀄리티 좋아졌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계속 예. 매년 그 편의점 그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 놀랄 정도로 맛있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입장에서는 저기 2,000원 심지어 무슨 페이 할인하면 990원에 파는 커피랑 싸워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많이 그 활동하시는 카페가 있는데 최근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제 아프니까 사장이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무슨 자영업자 이슈가 나오면 이제 글을 보러 한 번씩 가는 곳인데 보통은 안 돼도 버티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접어버리면 자기가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온 거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어져야 작게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더 낫다는 글들이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심리가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창업 비용이 네. 요즘은 뭐 3, 디테일이 4억을 훌쩍 너무 넘기 때문에 비싸져가지고, 네. 사실상 인생을 걸고들 창업들을 네. 하는 건데 거기서 웬만히 어려워서는 다 버티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버틸 정도 되면 이제 두 손 두 발 닫은 상황으로 진짜 심각하다는 건데 실제로 폐업 건수가 이제 그 위기를 못 버티는 정도까지 넘어간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폐업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폐업이 다 아까 우리가 부진을 예측했던 네. 외식, 커피, 식당, 술집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이 됐고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불황에서는 줄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다 지금 주는 상황까지 갔다는 건데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폐업 관련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면은 폐업 상담 또 철거 또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재창업까지 쭉 연결해주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원스톱 프로그램 같은 게. 거기 지원한 건수도 지금 엄청 늘었고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기초 단위까지 예를 들면 서울로 치면 구 단위까지도 사실은 폐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폐업에 들어갔던 철거비 얼마라도 좀 지원, 몇백만 원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부 다 급증을 했어요. 네, 전부 다 급증을 했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이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지금 공제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한계를 넘어서는 폐업까지 현재 그 부진이 이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만 항상 이 끝나는 게 아니다. 연결 효과나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수많은 임대 간판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너지니까 거기 다 공실에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그 부동산에 역시 부동산에 들어있던 임대 수익 감소로 바로 이어지고요. 그 부동산도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또 자본을 빌려서 하거나 대출 받아서 하는데 그걸 못 내니까 부동산이 부실해지죠. 네. 거기에 들어갔던 대출도 부실해지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다운되잖아요. 이게 연쇄작용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사회에 짐을 크게 지금 들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니까 지금 부동산 폐배 같은 것도 금리가 안 내려가서 계속 문제가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워낙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분들한테 이제 그 정부가 그 뭔가를 해줄 것 같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같이 해서 그 투자금을 얼마를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스피싱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 제가 진짜로 말씀 제 주위에 진짜 피해자도 많고 제가 옆에서 그걸 그러세요? 봤어요. 근데 이건 그러세요? 진짜 깜짝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보통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스미싱 범죄를 당하신 분들은 아 네가 좀 더 주의해야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이 좀 어렵잖아요. 위험하니까 뭐 좋은 문자가 왔다, 뭐 정부 보증 무슨 특별 대출이다, 햇살론이다 해서 정부가 실제로 이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낸 것처럼 정확하게 문자가 딱 옵니다.
근데 실제로 걸어보잖아요. 네. 옛날처럼 막 중국말로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이 잘 됐군요. 교육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처럼 그분들을 혹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단돈 얼마라도 아쉬운 너무 분들이잖아요.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들어보고 상담하는데 혹하거든요. 이런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부 사이트랑 비슷하게 돼 있어요. 햇살론, 뭐 서민금융, 저금리, 또 창업자 뭐 무슨 지원, 네, 맞습니다. 이번 위기 넘어가기 위한 무슨 중소벤처의 무슨 특별 지원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속기가 딱 좋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대출을 이런 문자나 이런 걸 보고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안 좋은 게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어디 하나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정보가 다 흘러가나 봐요. 바로바로 그래도 그렇게 노출이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씩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그 범죄는 진짜 안 좋은 분들에게 이게 진짜 나락으로 미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없어져야겠습니다. 이분들도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문자에 속지 마시고 그 해당 서비스를 하는 중기청이라든지 기관 직접 가세요. 거기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일단은 속지 마시라고 꼭 좀 제가 좀 알람을 좀 켜드리고 싶네요. 이거. 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대출이 입금을 하면 대출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돈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받아야 대출해준다는 그 수법을 좀 익숙하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그 최근에는 뭐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게 뭔가 12명이 가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날 나타나지 않는 게 예약금을 받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노쇼가 좀 많아져서 안 그래도 힘든 분들이 장사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예약금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되나요? 저는 예약금을 받아야 된다고 예.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업장을 이용할 거면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 문화인데 지금 우리가 일부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보면 지금도 보면 어떤 데 가면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가가지고 네. 설렁탕 세 그릇 시키면 네. 먼저 계산하라고 하는 집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뭐 나올 때 홍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전율 빠른 데는 너무 그렇게 너무 하죠. 빨리 계산하라는 거죠. 그게 처음엔 좀 거북스러웠는데 요즘 그런 집들이 몇몇 집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요즘은 우리가 어느 집을 가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포스라고 해서 거기서 결제 먼저 하잖아요. 네네. 결제 먼저 하고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이 노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우리가 예. 더군다나 이제 노쇼를 해서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가기 위해서 회식을 하기 위해서 노쇼를 했다가 언제까지 취소를 하면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기차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몇 시간 위약금을 전까지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전까지 취소를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돌려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고 만약에 이유 없이 왔으면 그 금액은 날아가는 거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문제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불편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정말 자영업자분들 입장에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단돈 얼마라도 걸려 있으면 당연히 연락을 하고 그 돈을 돌려받는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아니 변경이라도 하겠죠. 변경이라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 노쇼를 악용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간혹 언론에서 보게 된다면 식당을 몇 개씩 예약하는 거예요. 예, 그 예약이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잡아놓고 여기저기 잡아놓고 그날 이제 위에서 뭐 예를 들면 회장님이 오늘은 뭐 먹으러 가자면 그 집 가고 나머지는 연락도 안 해버리고 이런 형태들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약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노쇼 자체가 자영업자들의 근간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이중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해놔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음식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팔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을 한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약할 때는 예약금을 받는 거다. 네, 뭐 요즘에 하다못해 당근마켓에서 예약할 때도 금액 몇십만 원짜리는 다 몇만 원씩 예약금 받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충분히 옛날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선을 지키자라고 캠페인 하듯이 어떤 문화 습관을 바꾸는 예전에는 전화로 예약했으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거기서 때문에 안전결제 같은 거 하면 가능할 그런 거 거라고 가능하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건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정말 자영업자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거는 악질 범죄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전화하고 그러니까 못 가요 한도가 이런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을 철저하게 이 업주분들이 기회비용을 철저하게 뺏는 거고요. 재산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요새 점점 악질 도쇼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뭐 몇 명 예약이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비싼 거 그걸 하나 일부러 더 빌려놓고. 그렇죠. 일부러 구해달라. 네. 아 이건 어려운 재료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뭐 연예인이 갑니다, 뭐 유명인이 갑니다 이런 것까지 단체가 간다. 심지어 지금 무슨 뭐 선거 캠프가 갑니다 이런 것까지 저 얘기하면서 반드시 갈 것처럼 해서 일부러 구하기 어려운 이게 단순히 기회비용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어서 악질적으로 지금 상대편에게 손해를 미치는 전형적인 범죄고요. 특히 기획 사기 범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거 당연히 예약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덜어는 업주분들이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그 손님이 혹시 진짜일지 몰라서 예약금 좀 내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와서 피해를 그렇죠. 상황이 당하시거든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는 전 사회가 사실 캠페인을 좀 해서 오히려 당연히 예약금을 받는 걸로 된 다음에 그걸 안 낸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기꾼이 되게 만드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캠페인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먹고 예. 나서 후기 남길 수 있듯이 예약하신 분들에 대한 후기도 이제 업주분들께서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참 그 힘든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는데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